역사 속의 사랑. 제임스 1세가 사랑해 나라를 망친 3명의 청년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왕으로 후사가 없어 튜더 왕조의 대가 끊기고 스코틀랜드 왕가의 제임스 6세가 런던으로 와서 영국 국왕 제임스 1세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제임스 1세의 할아버지인 제임스 4세가 영국 튜더 왕가 헨리 8세의 누이 마가렛과 결혼했으니 영국의 국왕 헨리 7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일명 왕실 통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튜어트 왕가 출신 최초의 영국 왕이 된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통일을 추구하여 스스로를 그레이트 브리튼의 왕이라고 했으며 영국 국기를 합쳐 오늘날 영국 국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사실 제임스 1세는 아픈 가족사를 가진 인물인데 비극적인 삶을 산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아버지 단리 경은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어머니 메리 여왕은 장노파 귀족들의 반란으로 폐위당하고 결국 영국으로 망명해 엘리자베스 1세의 감시를 받으며 살다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사촌에게 반한 제임스 1세. 메리 스튜어트가 귀족들의 반란으로 강제 퇴위될 당시 1살의 어린 아기였던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다른 귀족들이 섭정을 맡았고 에든버러 성에서 외롭게 자라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헤어진 제임스는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없어 메리 스튜어트가 처형될 때는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국과의 외교 마찰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썼습니다. 영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고 영국민의 자존감을 올려 주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1세는 모든 면에서 그녀와 비교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스코틀랜드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던 영국의 정치, 종교, 재정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정 운영에서의 아쉬운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남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6세이던 시절 귀족들 간 파벌 싸움에 따라 납치와 협박, 감금을 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독실한 신교도 선생인 조지 뷰캐넌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뷰캐넌은 어린 제임스를 회초리로 때리며 교육을 시켰고 이런 이유로 제임스는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왕이 된 이후에도 종교적 영역에서 권한을 가질 수 없었고 귀족들은 계속해서 왕권에 도전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1579년 프랑스에서 그의 사촌 에스메 스튜어트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는 전 섭정 대신이자 내전 중에 살해당한 단리경의 아버지인 레녹스 백작의 셋째 아들인 존 스튜어트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에스메 스튜어트는 37살, 제임스 6세는 13살이었는데 에스메 스튜어트의 매력적인 모습이 어린 제임스 6세의 마음에 와닿았던지 그를 신뢰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에스메 스튜어트는 제임스 6세에게 프랑스 궁정에 대한 정보를 주며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1580년 총애에 힘입어 레녹스 백작이 되고 그 이듬해 레녹스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제임스 6세가 레녹스 공작을 총애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는데 이들은 레녹스 공작이 왕을 육체적 정욕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6세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레녹스 공작의 목에 팔을 걸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것이 그 이후로 귀족들은 계속 레녹스 추방을 요구했고 결국 레녹스는 스코틀랜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임스 1세의 눈에 들어온 로버트 카. 제임스 1세는 1589년 8월 덴마크 국왕 프레데리크 2세의 둘째 딸인 앤과 결혼을 하고 1594년 맏아들 헨리를 낳았고 1600년에는 훗날 찰스 1세가 될 둘째 아들 찰스를 낳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던 제임스 1세와 앤 왕비는 성격이 맞지 않아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최악의 부부가 있다면 이들을 가리킨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훗날 제임스 1세는 결혼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결혼에 진저리를 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애정을 가질 수 없었던 제임스 1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여인이 아니라 미남 청년 로버트 카였는데 그는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국왕이던 시절부터 어린 급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607년 제임스 1세의 영국 국왕 즉위 4주년을 축하하는 마상 시합이 열릴 때 17살이 된 청년 로버트 카가 왕에게 방패를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말을 타고 달려오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제임스 1세는 그 와중에도 그의 화사한 미모의 넋을 잃어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경기가 끝난 후 로버트 칼을 찾아 왕의 주치의 마에른이 그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합니다. 제임스 1세의 관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는데 라틴어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몇 주 동안 계속 로버트 칼을 찾았고 이를 계기로 로버트 칼은 제임스의 총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애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서포크 백작 토머스 하워드는 제임스 1세의 총애가 단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카가 기사 자기를 받고 제임스 1세의 침실 시종이 되었으니 어떤 의미로든 제임스 1세가 로버트 카에게 빠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카의 친구 토마스 오버베리는 그의 추천으로 왕의 식사 시중 자리를 꿰찰 수 있었습니다. 오버베리는 동성애 성향이 있었던 남자로 옥스퍼드 퀸스 칼리지에서 문학사를 전공한 지식인인데 우연한 기회에 로버트 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왕을 사로잡은 로버트 카는 오버베리가 왕에게 조언할 내용을 말해주면서 친밀함을 이용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향력을 키워간 로버트 카는 1611년 로체스터 자작이 되었고 다시 영국 최고 기사 자기인 가터 혼작사가 되었고 왕의 옥새까지 맡게 됩니다. 사실 로버트 카가 혼자 국가의 중요 문서를 처리할 수 없었기에 오버베리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오버베리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며 왕의 총신 위에 서 있는 우월감에 취하게 됩니다. 로버트 카를 사랑한 여인. 그 사이 왕의 총신 로버트 카는 연애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의 연인이 유부녀라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8세 시대에 그의 5번째 아내였던 캐서린 하워드는 간통 혐의로 목이 베었지만 하워드 집안은 그래도 건재했습니다. 이 하워드 집안의 노벅 공작의 둘째 아들이자 제1대 서포크 백작인 토마스 하워드에게 프란시스 하워드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하워드 백작은 자신의 집안과 딸에게 어울리는 남자를 찾아 결혼을 시키는데 엘리자베스 1세의 총애를 받던 로버트 데보룩스 제2대 에식스 백작의 아들인 로버트 데보룩스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12살, 14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한 부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프란시스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살게 되는데 남편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남편의 존재까지 잊어버린 프란시스는 15살에 궁정에 나가면서 연애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보석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그녀와 처음 스캔들이 난 남자는 제임스 1세의 아들인 헨리 왕자였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프란시스가 곧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렸기 때문인데 그가 바로 로버트 카로 프란시스는 아름다운 남자 로버트 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프란시스는 어떻게든 로버트 카에게 접근하려 하는데 왕의 총신 로버트 카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가 잠시 잊은 것이 있었으니 자신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으로 남편 로버트 데버룩스가 이제 나이도 어리지 않으니 정상적인 부부처럼 함께 살아야 한다며 그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애정을 느낄 수 없었던 프란시스는 그를 따라가지 않으려 버텼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실랑이를 하며 싸웠습니다. 결국 로버트 데버룩스는 기한을 정해주고 그 기한 내에 오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프란시스는 초조했는데 로버트 카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하고 꼴 보기 싫은 남편도 떼어놓아야 하는데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심한병이 들어 꼼짝을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던 프란시스는 젊고 매력적인 앤터너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인생사 경험이 많은 앤터너 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는데 터너 부인은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약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점성술사인 사이먼 포먼 박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프란시스는 터너 부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이먼 포먼 박사에게 사랑의 묘약을 받아왔고 하인을 매수해 로버트 카의 음식에 넣도록 시켰으나 약을 탄 음식을 먹은 로버트 카는 배탈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랑의 묘약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이 로버트 카도 아름다운 프란시스에게 마음을 빼앗겨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는데 로버트 카는 오버베리에게 연애 편지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프란시스는 로버트 카에게 푹 빠져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차 남편과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남편과 동침을 하지 않아 혼인 무효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 피해 다니고 동침을 거부하다 사이먼 포먼 박사를 찾아가 혼인을 무효로 만들 약을 받아 남편의 음식에 탔고 남편은 원인을 알지 못한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이먼 모먼에게 주술을 걸어달라 부탁했으며
그가 알려준 대로 남편을 닮은 밀랍 인형의 몸을 바늘로 찔렀고 이불에는 성욕을 저해시킨다는 약을 뿌렸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던지 로버트 데버록스가 결연한 의지로 프란시스를 찾아 밤을 보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프란시스는 혼인이 무효화되어 로버트 카와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니 오버베리는 불안해졌는데 로버트 카와 프란시스가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으며 로버트 카가 프란시스의 하워드 가문과 함께하면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베리는 프란시스가 음탕한 여자라며 프란시스를 욕했고 유부녀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마음이 가는 여인을 욕하는 친구라니 오버베리의 의도와는 달리 오버베리와 로버트 카의 사이가 벌어지고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카는 이 친구를 너무 오래 옆에 두어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프란시스도 자신을 욕하고 로버트 카와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오버베리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극단적 성향의 프란시스는 오버베리에게 원한이 있던 데이비드 우드에게 접근해 돈을 주며 오버베리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나 프란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인 로버트 카를 시켜 오버베리를 다른 나라의 특사로 가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오버베리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추밀원 모욕죄로 런던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곧 독약을 구입했고 그렇게 오버베리에게 독약이 든 스프가 전하지만 오버베리는 구토와 설사에 시달렸지만 곧 회복되었고 이후에도 한 번 더 독약을 먹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사실 오버베리는 건강 악화로 풀려나기 위해 구토제와 관장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목숨을 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프란시스는 혼인 무효를 위해 처녀 증명 검사를 받게 되는데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산파들의 검사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녀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예상을 깨고 산파들은 그녀가 처녀라고 판단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뇌물을 썼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혼인은 무효가 되고 로버트 카와 혼인할 것이라 생각한 프란시스는 그 전에 오버베리를 처리하고 싶어 오버베리가 관장약을 먹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접 만든 관장약을 오버베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장약을 먹은 오버베리는 고통스럽게 죽고 방해자가 사라지고 프란시스의 혼인 무효도 승인이 나자 프란시스와 로버트 카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한편 로버트 카를 총애하고 옆에 두었던 제임스 1세는 로버트 카가 프란시스와 사랑에 빠진 후 자신을 소원하게 대한 것을 무척 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1세와 로버트 카의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고 사랑은 곧 다른 이에게 옮겨가는데 제임스 1세는 또 다른 잘생긴 청년 조지 빌리어스에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1614년 8월 어느 날 제임스 1세는 하루 동안의 사냥 끝에 친구의 시골 사유지를 방문했는데 우연히 조지 빌리어스가 그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1세는 밤새게 곱슬머리에 검푸른 눈을 가진 22살의 이 멋진 청년을 눈여겨보는데 조지는 완벽한 매너로 왕을 대했지만 다른 신하들과 같은 비굴함은 없었습니다. 잘생긴 청년 조지 빌리어스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말을 아주 잘 탔으며 시골 출신을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시골에서 양을 치며 일생을 보낼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야심만만한 어머니 메리 보몬트가 영국의 왕가 중 하나인 플랜테전의 가문과 먼 친척으로 얽혀 있어 미약한 연주를 이용해 조지를 프랑스에 보내 매너, 대화술, 정치, 문화 등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조지는 그렇게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고 빛나는 외모와 함께 매너와 재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지의 어머니는 잘생긴 청년을 곁에 두는 제임스 1세의 성향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을 제임스 1세에게 소개를 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제임스 1세는 조지의 싱그러운 미소에 반하게 됩니다. 그 사이 오버베리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궁정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오버베리에게 관장약을 전해주었던 월리엄 리브라는 약재상이 사실은 관장약이 아니었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결국 관련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데 프란시스를 사이먼 포먼 박사에게 이끌고 독약을 넣은 음식을 런던탑에 있는 오버베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터너 부인이 사형에 처해집니다. 런던탑의 경비 거베이스 데르스 경, 약재상 프랭클린도 사형을 당했으며 프란시스와 로버트 카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데 프란시스의 전남편 로버트 데버록스가 증인으로 나와 프란시스의 악독한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울면서 제임스 1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흡소했고 로버트 카는 프란시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유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때 총애했던 로버트 칼을 죽일 수 없었던 제임스 1세가 이들 부부의 사형 선고를 물리고 런던탑에서 6년간 유폐시키는 형을 내렸습니다. 로버트 카와 프란시스는 이후 옥스포드셔의 로더필드 그레이스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데 권력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시절을 회상하며 외롭게 늙어가야 했습니다. 프란시스의 외모도 아름다움을 잃었고 자궁암으로 10년간 고통받다 사망했다는데 반면 조지 빌리어스는 1615년부터 1625년까지 제임스 1세의 총애를 받으며 달콤한 아내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제임스 1세는 에너지가 넘치는 조지를 가까이 두었고 조지로 인해 로버트 카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카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지에게 애정이 듬뿍 담긴 편지를 보냈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를 껴안거나 스킨십을 하며 총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가로 제임스 1세는 조지에게 버킹엄셔 아들의 왕실 수렵지에 위치한 그의 첫 토지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는 8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는 빌리어스 자작이 되었고 이후 버킹엄 백작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어 그의 어머니는 백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조지 빌리어스는 왕의 말사부로 임명되었고 기병, 수송, 스포츠 등 왕관을 위한 모든 장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마침내 공작 자기를 받아 버킹엄 공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존 로드 캠벨은 조지는 겉으로는 왕의 신하였지만 실제로 왕과 왕국을 통치했다라는 말로 당시 조지의 권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1세는 조지 빌리어스를 총애하는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요한이 있듯이 나에게는 조지가 있다며 자신과 조지의 관계를 예수와 요한의 관계로 비유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625년 3월 제임스 1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지 빌리어스는 외교 임무를 맡고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왕의 죽음을 전해 듣고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지 빌리어스는 제임스 1세와 함께한 10년 동안 권력을 독식해 많은 지탄을 많았는데 제임스 1세를 이어 국왕이 된 찰스 1세 때도 실책을 범하며 무능함을 보였지만 찰스 1세의 비호를 받으며 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치계의 조지 빌리어스, 즉 버킹엄 공작이 존재하는 것은 영국의 큰 재앙과도 같았으며 결국 그는 육군 중위 펠턴의 칼에 찔려 암살당하게 됩니다. 펠턴은 조지 빌리어스를 죽이는 것이 국가에 큰 봉사를 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는데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런던 시민이 거리에서 환호했을 정도라니 왕의 마음은 훔쳤지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제임스 1세가 사랑해 나라를 망친 3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